자, 반갑습니다. 8장입니다. 8장. 문제 행동. 예방. 그죠? 자,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죠? 효율적 교수 적용이라든지 선행사건 중재, 배경사건 중재 적용, 대체기술 교수 이쪽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그냥 술렁술렁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문제행동의 예방의 의, 그 다음에 기대행동의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 뭐 6번까지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일과 시간표, 그 다음에 물리적 사회적 환경, 그 다음에 효율적 교수, 선행사건 중재, 배경사건, 대체기술 교수,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행동. 그죠? 자, 여러분들 문제행동. 자, 앞에서도 우리가 뭐 긍정적 행동 지원에,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 어떤 그 모델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2차, 3차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떤 보편적 중재 부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그죠? 이게 결국은 뭐예요? 예방이죠. 그 예방. 그죠? 일단 우리가 아이들이 문제가 뭐 이렇게 문제행동이 발생해가지고 왔을 때 보면은 학년 전기하고 학년기하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 학년 전기로 들어가면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치? 학년 전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임상 장면을 대할 때 하고 학년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딱 봤을 때 그게 뭐 통계적으로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은 문제의 어떤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단순하다고는 할 수 없죠. 그죠? 어리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다루다 보면은 그 정도가, 단순해서 복잡적으로 이렇게 좀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 계속 뭐, 특수나 뭐든 해서 조기 중재, 그지? 조기에, 뭐, 중재도 그렇지만은, 조기 예방, 조기 중재, 이 부분들이 계속 그 부모님들 오면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제 그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네, 그 얘기 하자는 거지. 그래서 조기 예방, 조기 중재, 뭐 조기에 어떤 선별을 해가지고 스크린을 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예방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아이한테,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을 적용을 해줘서 악순환의 어떤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떤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방이 최선의 중재다. 결국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뭐 좀 이렇게 뭐 맞아져야 될까요? 그죠? 일단은 우리가 그 아이들의 어떤 행동, 습관 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말이 있잖아. 우리나라의 어떤 속담 그 무시 못한다는 거지. 뭐 그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3세 지습이 지우 80이라 이런 그 있잖아. 그지? 그 부분들이 정말 참 명언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봐요.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발달이 이제 빠르니까 좀 더 그게 일찍 이제 어떤 훈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나하고 어떤 그 부모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미삼아 해보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임상을 해보면서 쭉 느꼈던 게 일단은 기초부터 기본 단위가 가정이잖아. 그지? 가정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학교 가서는 또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좀 더 큰 조직에서의 뭐 보태어져야 될 부분들만
학습을 하면 되죠. 그죠? 뭐 훈련을 하든 학습을 하든 뭐 직접 교수를 하든 뭐 그지? 그래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예방이 이제 최선의 중재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키워드인 것 같고 뭐죠? 뭐 초과상관 다 태우면 안 되잖아, 그지? 여러분들, 그지? 그래서 일단은 이게 우리 어떤 문제 행동 부분들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어떤 문제 행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이 뭔가 소통이 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겠어요. 그죠? 뭐의 기능? 의사소통의 기능. 그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지, 그지? 그 부분들로 이제 학습이 된다면은 사실 이거 문제 행동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 행동보다도 바람직한 행동이 더 적절한 강화를 받고 보상을 받고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이 아이들이 어떤 그걸 안 하겠지. 문제 행동을, 그지?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이제 특징들이 있잖아. 특수 아이들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 특징에 또 상응하는 어떤 자해 행동이라든지 상동 행동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선행사건이라든지 배경사건 이 부분들을 좀 더 조절해주고, 그죠? 그럼 뭐 그것도 그렇지,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조절이 되고 이 아이들의 어떤 이제 행동이 어떤 문제 행동이라든지 일단 발생 가능한 그런 어떤 생리학적인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더 공부가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그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문제 행동들을 보면은 반복되는 이제 뭐 문제 행동의 이제 패턴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근데 작을 때 그죠? 작을 때 잡아주면 좋겠죠, 그죠? 바늘 도둑이 있어도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 무서운 얘기가, 그지? 작은 행동들은 물론 이제 뭐 계속 요즘은 이런 얘기가 내 머릿속에 좀 이게 오류적으로 좀 박혀요.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게 계속 행동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 뭐 있잖아. 뭐 요즘 뭐 또 뭐 있습니까? 박사방뭐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 거 보면 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죄송해요. 내가 흔들리면 여러분들 안 되잖아, 그치? 아니지, 여러분 더 똑똑하니까 나보다도 괜찮을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고 어떤 작은 문제 행동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자, 즉시, 그지? 즉시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하면은 문제 행동으로 크게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서 보편적 중재 대부분 학생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뭐 체계적으로 개발된 규칙과 후속 결과를 이제 보편적 중재라고 해요. 자, 이게 이제 보편적 중재가 뭐 학교에서 모든 시간, 장소, 상황이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문제 행동뿐만이 아니라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막을 수도 있고 또 뭐 큰 문제 행동으로 발전되지 않을 수 있게 미연에 이제 방지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편적 중재는 문제 행동의 위험이 낮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이 없더라도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중재를 위해 어떤 이렇게 노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준다면은 좀 더 뭐 문제 행동이 크게 되었을 때 그 드는 비용들, 시간들, 그죠?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이게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은 유치원 때 내가 슬리퍼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녹화가 될 때 안 되면 아이
이렇게 하는 그런 이쪽에서 했는데 이 소리가 아마 여러분들은 들릴지도 몰라.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그냥 석 지나가면 좋겠어요. 아 교수님 왜 이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몇 년이 지나가지고 형제가 오면은 하나의 형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요. 근데 그 아이조차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대략적으로만 하고 지나가는데 그 형제들 둘 다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는 이제 또 이렇게 잘 해결을 해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월등한 인재로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뭐 동생이나 뭐 이렇게 형제나 뭐 남매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동생이 또 문제 행동을 일으켜서 그때 좀 해라 하는데 부모들은 당장에 이제 문제 행동이 있는 이제 아이만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비용적인 부분들이 또 현실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해주면 좋겠습니다까지만 하고 다 못할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몇 년이 지났어요. 한 5, 6년 이렇게 넘게 지났는데 그 밑에 동생이 이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학령 전기에 그 중재를 좀 해줬으면 좋은데 그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문제보다는 이면적인 문제가 좀 집중이 돼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원래 이제 상담을 했던 친구는 굉장히 퍼펙트한 상태로 지금 다니고 있고 그 밑에 동생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뭐 학교 폭력이나 이런 쪽으로 얽혀가지고 학교에 징계를 받을 정도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이거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사실 쌍둥이가 이렇게 상담을 왔는데 그 쌍둥이 중에서도 좀 이렇게 치이는 아이가 있잖아. 그럼 치이는 아이가 일단 문제가 있어서 왔어. 그래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또 문제가 일어나는데 안 치는 애가 다시 온 거야. 알겠죠? 대충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기 중재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 중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차, 3차, 1차부터 3차까지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어떤 모델들을 봤잖아요. 그죠? 연속적인 그런 부분들이 왜 제시를 하냐면은 전체 모든부터 이제 보편적 부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스크린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강도 있게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강도 지속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시간과 비용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중재, 예방의 어떤 문제 행동의 예방 부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대부분의 학생이, 그지? 모든 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행동에 대한 이제 예방적 접근 부분들은, 저 책에 보면 여러분들 어디 나와 있나? 보편적 중재, 이 문제 행동의 어떤 기대 행동의 어떤 재정과 적용 부분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과 시간표 조정, 물리적 사회적 환경 조정, 여기 계속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다 효율적 교수, 선행사건, 배경, 대체기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행동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고, 그죠? 어떤 예방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시발점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직접적인 관찰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교사가
아이들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예방 부분들은 항상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기대 행동의 지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대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그 274쪽에 보면 금방 얘기한 부분들이 7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면 될 것 같고 275쪽에 또 주요 요소 해가지고 7가지 요인을 스프라그와 바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대 행동 부분들은 일단은 뭐 이 기대 행동 부분, 기대 행동을 교사들이 이렇게 아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그 행동을 아이들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하지 않는다는 거는 선생님을 무시해서 아니면은 이 학교의 규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어떤 교사의 인식 부분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어떤 행동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 행동은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모르겠냐? 일단 우리가 뭐 고지를 안 하면 모르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운동장에 가면은 운동장에서 지켜야 될 뭐 기대 행동, 뭐 규칙 행동, 이런 사회적 행동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 눈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다 알 수 있나? 우리 아이들은 특히나 안 되지, 그지? 그러면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직접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직접 가르치고 거기에 대한 행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시연도 좋고 그죠? 선생님이 또 아이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그런 관심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대 행동은 교육 환경의 문화와 가치를 이제 반영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어떤 기본 원칙은 있어야 된다. 기본 원칙이 몇 쪽에 나와요? 277쪽에 나오죠, 그죠? 자, 일단은 뭐 기도 행동 선택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저 기도 행동 선택하기에 여러분들 276쪽에 한번 보면 교육 환경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기대 행동은 몇 개 정도?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로 정하고 대부분 학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막 이런 게 막 복창하고 그러지 않았나? 선생님 막 이렇게 해놓으면 따라하고. 그죠? 그것도 오히려 좀 그냥 이렇게 탁 이렇게 게시하는 것보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요. 복창하고 복습하고 다시 이제 학기 초가 되면은 뭐 1학년 들어오는 친구들은 그렇지만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알 것 같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학기 초에 다시 이제 복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선생님 따라 하면서 삐약삐약 하면서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일단 기본 원칙은 그 기대 행동에 대한 사회적 행동 결정하기 위해서 기본 원칙은 짧고 어떻게 이해하기 쉬워야 돼.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수가 적절해야 되고. 그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운동장에서 뭐 급식소에서 뭐 이렇게 하는 행동 뭐 여기 사회적 행동이라 하면 그죠? 기도 행동, 사회적 행동 이런 거를 하면은 거기서 뭐 복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 복도에서도 어떻게 노란선 뭐 선이 딱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만약에 그 부분들을 글로 이렇게 표현해가 게시를 한다 해도 잘 모를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복도에 여러분들 그 뭐 초등학교는 그렇지만은 유치원 가면은 발자국을 그만큼 많은 그죠? 시트지를 잘라가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놓죠, 그죠? 그런 걸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그 어떤 기대 행동 부분들이 너무 많으면 그 중에서 내가 뭐 10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밖에 못하면 사실 굉장히 자긍심도 사라지겠지, 그지? 내가 이 겨우 세 가지밖에 못해 이러면서, 그죠?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다, 그지? 그래서 긍정적 언어로 이제 일단 정의되어야 되고, 그리고 뭐에 맞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이와 발달 단계에 맞게. 뭐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내용이어야 되고, 자, 이를 보면은 어디에 나옵니까? 277쪽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요. 다르게 안 해줘도 되겠죠, 그죠? 긍정적인 용어로 정의하면, 긍정적인 용어로 정의를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죠? 뭐 안 하면 혼난다, 이거보다도. 그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도록 하기보다는 어떻게 한다고? 용어 자체가 긍정적이면은 아이들도 이제 그 행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지. 그죠? 쓰레기 버리면 뭐 벌칙, 청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지? 안 버리는 친구는 뭐 이렇게 해주는 게 낫겠지.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하는 목적을 일단 반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대 행동에 따른 이제 구체적이고 어떤 사회적 행동이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모호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으면 정말 곤란하죠, 그죠? 곤란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해야 할 거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이제 정의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발달 단계. 그지? 나이와 발달 단계. 학생들의 나이와 발달 단계 적절해야 되고 기대 행동에 따른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은 합리적이어야 된다. 합리적이고 일관성이고 일반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지켜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뭐 이 사회적 행동이 합리적이어야 하는 부분들에 이제 학생을 이제 참여시키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좀 교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학생들과 뭐 서로 그죠? 협의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면 좀 더 그죠? 자기가 낸 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더 아이들이 좀 친근감 있게 하기가 좀 쉽겠죠, 그죠? 뭐 아이들도 규칙은 다 알아요. 행동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해하죠, 그죠? 잘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79쪽에 매트릭스 개발하기. 뭐, 요거는 이제 행렬과 이렇게 표와 같은 그거예요. 이게 표 8-2에 보면은 이 매트릭스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가로와 세로 행렬에 따라서 이런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기대되는 사회적 행동을 이렇게 탁 보면은, 학급에서는 안전에는 뭘 해야 되고, 체육관에서는 안전에 관리는 뭐 해야 되고, 복도에서는 딱딱딱 나오지, 그지? 그래서 요 이제 표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8-1에 여기 여러분들 간단하게 돼 있지, 그지? 이거 보면 되지. 내가 쭉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 딱 있어요. 그래서 표 이제 8-2하고 그 다음에 이제 8-3에 보면은 이거 한 페이지가 다 나와 있네. 자, 협동, 자부심, 존중 요 세 가지가 이제 그게 그지? 학교 이게 그죠? 초등학교의 기대 행동이네, 그지? 여기서 미국 동부에 있는. 그러면은 협동, 뭐가 많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급식실에서는 좀 길다, 그지? 교실, 운동장, 뭐,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죠, 그죠? 강당, 급식실, 교실, 출입구, 복도, 운동장, 화장실까지 이렇게 쭉 가로 세로 쭉쭉쭉쭉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게 이제 한 곳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그죠?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강당에 가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그림 8-1 요렇게 이 그림이 또 이렇게 아주 뭐 이 그림만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쇠, respect, responsibility, pride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놓고 그 안에 내용들을 또 보면은 그림 8-2 몇 쪽이야? 282쪽에 보면은 작게 또 하위 항목들을 딱딱 이렇게 해놨죠. respect에 관련된 거, responsibility, 그 다음에 이제 pride
이거 내용 알지, 그지? 아니, 안 할게. 그지? 아우, 요즘 그래, 여러분들이 영어를 더 잘하니까, 그지? 자, 요렇게 해가지고 또 요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제시를 해 놓으면, 그 안에 내용이 뭐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래,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사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 그지? 가지치기. 그 생각이 안 나니. 자, 가지치기. 생각해봐. 난 모르겠다, 이제. 자, 그래서 기대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을 이제 게시하는 거예요. 게시를 해서, 학교의 여러 장소, 그 장소에 해당하는 학교의 기대 행동과 관련 규칙들, 이런 부분들을 게시해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 다 한 곳에 다 하면은 좀 그렇겠지. 근데 어떻게 한다고? 내가 볼 때는 어떤 장소에 딱 들어가기 전에 딱 앞에 이렇게 게시를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회적 행동의 교육 환경의 80% 정도의 이제 게시하고, 와우, 그지? 게시 목적은 누구든지 뭐 5분 내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뭐더라,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안 되잖아, 그지? 뭐더라, 선생님 저게 뭐예요? 선생님 저게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또 물어보면 어떡해, 그지? 이렇게 한 번만 딱, 뭐더라, 이렇게 하면 되고, 느낌표 탁 와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이제 뭐, 그죠?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게시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또 뭐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학교에 이제 행사로 할 수 있겠죠, 그죠? 포스터 그리기 아니면은 뭐 포스터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터가 또 좀 괜찮겠다, 이제 그림도 있고 간단한 이제 문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재밌겠다, 그죠? 학교의 교내에 어떤 뭐 이렇게 하면은 고민도 하고 친구들이 또 뭐 좀 내용이 괜찮은 친구들은 또 뭐 하고 상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지? 그렇게 하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딱 게시만 하면 아이들이 다 알아듣는다 안 듣는다. 아무리 쉽게 이해하고 뭐 그지? 장소마다 이렇게 게시를 해도 너 저 게시하는데 그거 안 보이니? 그거 이해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그죠? 자, 직접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기대 행동에 대한 이제 교수 부분들, 또 기대 행동의 뭐, 자, 복습도 있어야 돼요. 애들 까먹어 버리니까 여러분도 잘 까먹잖아, 아닌가? 자, 무슨 말씀, 그죠? 자, 그래서 직접 가르치는 이점은 적극적으로 일단은 어떻게 한다고. 자, 봐봐.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학교의 어떤 모든 장소와 상황에 정해진 행동 내용이 뭐 된다는 걸 알게 된다고. 적용이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적용이 되니까 일단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둘째는 학생들이 전체에게 적용된 기대 행동에 대한 뭐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을 기억하기 쉽다고. 그거는 한 사람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다 모두에게 다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만약에 뭐 그 이해가 안 된다면 옆에 친구가 이런 게 있잖아, 너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또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선생님이 뭐 쉽게 가르치겠죠, 그죠? 그리고 학생들이 그 내용을 따르지 않을 때 그리고 단지 잘 지키고 있는지 묻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따르지 않을 때, 그리고 잘 지키고 있는지, 오늘 어떻게 했어? 이러면 선생님 저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제. 자, 그리고 여기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뭐 아침에 학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 뭐 교실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 뭐 복도로 걸어올 때 어떻게 했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상황적인 부분에는.
운동장에도 차가 막 이렇게 지나다니기 때문에 차가 없는 곳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지 뭐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기도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 행동이 언제 여러분들 학기 초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학기 초에 어떻게 뭐 기선제압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그지? 아이들을 어떻게 사회적 행동을 잘 가르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날씨만 좀 꾸리해도 교실이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한 아이가 또 어떤 문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난리 납니다. 같이 해요. 같이 하고 뭐 따로 놀고 막 난리 나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그 대구대 안에 보면은 장애 학교들이 굉장히 안에 대명동 쪽에는 보면 안에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이제 좀 이제 이야기는 지나가는 소리는 아니지 한 학기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새로운 학기에 딱 이제 학기 초에 이렇게 오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또 긴장이 되죠, 그죠? 또 같이 올라오는 친구도 거의 다 그랬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또 바뀌고 교실이 또 이렇게 똑같은 교실이라도 안에 뭐 뒤에 이렇게 뭐 배경하고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방학 때 실컷 있다가 또 학기 초에 이렇게 탁 오게 되면 애들이 막 덜쭉덜쭉해요. 그럴 때 이제 왜냐면 이완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뭘 쓰냐면 그 핸드크림 같은 거 있잖아. 핸드로션 같은 거. 그걸로 이제 이렇게 주르륵 셔가지고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손 같이 이렇게 짝지하고 이렇게 마사지하고 이 짝지가 해주고 나면 이 짝지한테 그리고 이제 이게 왜냐하면 접촉하는 부분이니까 접촉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이 접촉에 관련해가지고 거부 반응이 있는 아이들은 또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좀 더, 그죠?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학기를 그렇게 쭉 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좀 경직되어 있다가도 그게 마사지에 굉장히 이완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은 그걸, 석고붕대를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미술치료 기법에서 해주는 게 있어요. 손 모양을 이제 만드는데 마사지를 하고 그거 이제 이렇게 석고분들을 이렇게 하면은 석고가 또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서 확 식어버려요. 석고팩 해봤지 그지 학생들. 그래서 그 마사지를 하고 나서 그렇게 탁 하고 나면은 그 잠을 못 자는 아기가 계속 울어요. 엄마가 마사지 하고 있는 동안에 자버렸어. 그 정도로 굉장히 이완에 핫한 아이템이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제 사용하느냐는 각자 교사들의 이제 몫이에요. 그죠? 이게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 해도 그걸 제대로 쓰느냐, 못 쓰느냐, 그 부분들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굉장히 이제 또 이렇게 좀, 테크닉이 좀 뛰어나야 되겠지, 선생님들이,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있어요. 핸드크림이나 핸드로션 그 큰 병에 드는 거 진짜 얼마 안 하잖아, 그지? 그걸 하나 끼가 편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해서 발까지도 해요. 아침에는 좀 애들이 씻고 오잖아. 그래서 발 정도는 서로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거지. 근데 특히 이제 또 부모 교육하고 이렇게 할 때는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딱 해주면 완전히 좋아요. 자, 그 작업 진짜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머리카락 그 이식증 있잖아. 머리카락 막 이렇게 묶는 애 머리 털다 뽑아 탈모가 이래 털다 뽑아가지고 머리 털다 뽑아 입에 다 묶는 애 이런 아이도 굉장히 이제 불안이나 스트레스 속에서 많이 오거든. 이게 이완을 시켜주니까 그 없어졌잖아. 진짜요.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인지 알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저도 그런 그 핸드 로션 그걸로 좀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뭐 이완 이거는 뭐 그 둘째고 뭐 필수고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 부분들도 굉장히 새로운 그 인지 구조, 재구조 이런 부분들을 막 뭐 용어를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바로 일어난다는 거지.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 형성이 또 된다는 얘기. 그 좋은 관계, 좋은 관계, 그지? 긍정적인 관계.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에 이런 부분들을 직접 이제 집중적으로 학기 초에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사회적 행동보다는 그죠? 이제 우리가 방법적인 부분이죠, 그죠? 모든 걸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이제 뭐 활동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게 되면은 애들이 긴장이 안 되어 있고 이완이 되어 있다 하면은 문제 행동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차분하게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건 또 수행을 잘 하거든. 그지? 우리 아이들이 통 못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하고 싶은데 안 될 뿐이지. 아닌가? 자, 그래서, 기대행동의 교수 부분은 기대행동의 어떤 정의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적절한 예와 적절한 예를 이제 또 시범을 보여줘야 되겠지, 그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설명해 주면 돼. 우리 아이들의 뭐에 따라서, 나이와 그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적절한 예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설명해 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적절한 행동을 연습할 기회와 피드백 부분들이 이제 어떤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기대 행동의 어떤 교수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대 행동의 정기적인 복습. 요것도 뭐 새학기가 되면 학기 초에 자, 요거는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것도 기본이지만 요것도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새학기가 되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다. 알고 있겠다. 이건 안 돼. No. 안 돼요. 알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 학기 초에 다시 리바이벌 상기를 시켜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 또 잊어버리잖아, 그지? 기초 행동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좀 많이 잊어버리잖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거 많지? 아니야? 에이, 그건 아니지, 그지? 자, 지난 학기의 내용을 다시 가르치고, 또 아이들은 잘 까먹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복습도 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누가 더 잘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막 이렇게, 그지? 뭐 퀴즈를 통해서 아니면 재미난 놀이를 통해서 뭐 이런 뭔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대 행동에 대한 사회적 행동 이제 적용. 자,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285쪽부터 쭉 나오죠. 자, 기대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을 일단 가르쳤어요. 교수를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지키고 있는지 뭘 해야 돼? 관심 있게 봐줘야지. 그지? 지속적인 관찰. 그지? 그리고 이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학생들도 알아야 된다. 이거 우리 선생님 학기 초에 막, 와,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하면 끝! 이렇게 되면 애들이, 에이, 막, 흐지부지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점검하고 있구나. 우리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니까, 나도 잘해야지, 잘 지켜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우리 사범대 친구들은 다 그렇게 컸을걸? 잘해야지, 잘 보여야지, 칭찬받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잘 지켰을 때 어떤 칭찬, 보상 이런 부분들이 결과가 주어지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뭐 일관성 있게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뭐 또 이렇게 후속적인 결과들이 따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뭐 해도 뭐 소리 지르다가 선생님하고 약속해가지고 소리 안 지르고 손을 딱 들고 오시는데 후속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지킬 필요 있다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선생님은 저러는데 내가 왜 해요? 뭐 그지? 내만 하면 뭐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공정성 부분들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뭔가 보여줄 수 없다는 거죠. 나 이래 했는데 규칙 지켰는데 새치기 한 친구가 그거 했네. 밥 먼저 먹고 저 닭다리가 나오는데 저 다리 저거 내가 먹고 싶은데 그 친구가 그 큰 다리를 먹었네. 이러면 억울하잖아, 그지? 공정성 부분들이
꼭 이제 내가 이렇게 지켰을 때 그 부분들을 이렇게 그에 대한 후속 결과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이제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뭐 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후닥후닥후닥 그죠? 안 보이면 쓱, 안 보이면 쓱. 우리가 여기 이제 주택지인데 집이 아이고 말도 말아요. 원룸에 있는 사람들 뭐 쓰레기란 쓰레기는 막 양심 없어요. 그러니까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나 맨날 청소만 하고 있잖아. 나는 이제 어른이니까 후속 결과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속상해요. 짜증나. 그치?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지, 진짜. 아, 진짜 짜증나. 좀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딱지를 붙여가지고, 진짜 이거 과학수사대에 그 점검물을 다 보내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좀 있어야 되겠더라. 아니면은 CC 카메라도 설치도 안 하고. 그죠? 너무해요, 그죠? 버리는 사람은 매 버리고, 치우는 사람은 매 치우고. 나도 막 부글부글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그죠? 자, 합리적이고, 일단 뭐, 공평해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후속결과 적용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일관성은 학생을 둘러싼 환경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일관성 있게 또 교사가 반응했을 때 학생들도 그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학습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기대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을 교육 환경에서 적용할 때 문제 행동이 발생하기 전후로 사용하기 좋은 방법으로 사전 교정이라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자. 286쪽에 나와 있지, 그지? 사전 교정에 이제 쭉 나와 있을 때, 그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특히나 기대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강화를 하는 이유가 학생의 적절한 행동이 부적절한 행동보다 관심을 받아야 돼. 일단 우리 아이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게 관심이 자기 이렇게 선생님이 반응하는 게 관심인 줄 알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어떤 사고의 재구조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구조화가 다른 게 없죠. 어떤 후속 결과에 대한 반응들이죠, 그죠? 그래서 기대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학기 초에 어떤 잘 지키는 행동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어떤 후속 결과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행동 적용하기는 후속 결과 그죠? 사전 교정 좋죠. 그리고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다 배우니까 그때 좀 집중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과 시간표. 자, 일과 시간표는 그지? 좀 재미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아침에 막 이래 하면은 여러분들 막 지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아침에 밥도 못 먹고 잠에서 들깬 친구들은 막 자고 있는데 전공 과목 막 샬라샬라 해서 하면 짜증나잖아, 그지? 그거하고 똑같지, 그지? 일과 시간표, 언제, 어떤 활동이 있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 그렇죠. 교수활동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도 짜여져야 되고, 그지? 시간표상의 순서도 고려해야 되고, 일관성 있는 유지가 문제행동 예측과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좀 지루하고 막 이렇게 따분한 또 스트레스 받는 시간들에 좀 지친 시간에 그 감옥 올라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시각적 일과표가 289쪽에 여러분들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여기 이게 찍찍이 같은 걸로 이렇게 벨크로, 그지? 벨크로 이렇게 여기가 갖다 붙이고, 또 감옥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8-3에 있는 요것도, 그죠? 한 거는 요로 딱딱 붙이고, 그지? 안 한 거는 이쪽에 붙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한 과목은 X표로 벨크로 붙인다든지,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한눈으로 이렇게 딱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틀리면 난리 나는 친구, 자폐죠, 그죠?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시간표에 이렇게 딱 되어 있어.
근데 비가 왔어. 날씨가 아침에 기상을 해가지고 학교에 왔는데 비가 왔어. 그러면은 자기가 어제 그걸 보고 갔는데 그걸 아침에 선생님이 막 이렇게 다르게 안 해놨잖아, 그지?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죠? 자, 이렇게 시각적으로 상기할 수 있게끔, 자, 요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의 물리적 구조, 물리적 또는 사회적 환경을 뭐 해줘야 된다고? 조정해줘야 된다고. 특정 수준의 사회적 밀도. 자, 이거는 뭐, 그지? 지금 사회적 거리 막 얘기하잖아. 우리 아이들도 학급에 몇 명 정도, 뭐, 있겠지, 그지? 너무 지나치면 이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부딪히고 그 친구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지? 개인별 최소한의 공간, 적절한 양의 학생과 교재 고구, 그지? 똑같은 얘기죠, 그죠? 학생에 다가가기 쉬운 가구 배치. 여러분들 여기 교실 배치해 보면 293쪽에 보면 좀 잘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게 그 칼라로 해가지고 딱 우리 교실 상황들이 딱 나와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 293쪽은 잘 된 거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자료는 찾기 쉽게. 자, 적절한 학급으로 딱 환경적으로 적절한 학급이 되어 있으면은 찾기 쉽겠죠, 그죠? 그리고 신체 발달 학습 적당 크기의 가구, 조명, 소음, 온도, 습도 등 고려해가지고.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성인들의 감독과 관심. 자, 일단은 관심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감독도 제대로 해야 돼요. 감독이 만약에 안 되면은 어때? 선생님 몰래 써야겠는데 안 들켰어. 괜찮아. 그러면 어때? 부적절한 행동의 증가가 일어나겠죠, 그죠? 참,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 이제, 손녀가 계속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오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요. 얼마나 빠른지. 지금 1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9개월 반 조금 넘어가지고 걷기 시작해 놓으니까 지금 뛰어다니거든요. 오, 빨라요. 번개, 찰나. 자, 그래서 적절한 행동, 부정적인 행동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되고 행동 뒤에 일관성 있는 뭐, 그죠? 후속 결과가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이런 부분들이 학교 적응을 잘하고 이러면은 일단 문제 행동들이 잡아야 돼요. 이 선생님의 역할이 참 커요. 여러분들이 참 중차대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보다도 더 대단한 존재로 이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교사는 학생의 문제행동 참여에 대한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단 교사가 그지.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살펴보는 부분들이 있었고, 자 여기 이제 그다음 뭐 구정할 때는 이런 부분들 쭉 한번 보시면 되고 가까이 가서 말하고 그지. 친구 있는 데서 막 그죠. 자존심 깎아내리면서 그걸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 어떻게 항상 이게 친절하면 안 돼요. 단호하게 구정할 때는 단호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 눈을 반응,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자, 감정 들어가면 절대 안 되죠, 그죠? 긍정적 표현. 안 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그죠? 그리고 순응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이거 또 잘하잖니. 요것만 더. 근데 이건 왜 못하니? 이게 아니죠, 그죠? 요것도 이렇게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더 복잡하겠지만, 그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겠지. 학생의 능력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요구하고, 그지?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왜 여기까지밖에 못하니?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환경조정 부분들까지 보고, 자, 2차 시는 이제 그 다음부터 또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